오디오몬스터 엑스퍼트 12호 수연산 6점 도미노입니다. 6점 도미노 네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곱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 열기 이집트 곱셈입니다. 다양한 방법의 곱셈 방법의 원리를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상당히 오랜 옛날부터 곱셈을 해왔다고 해요. 곱셈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순 없고요. 기원전 2000년경 고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시대 유적에 곱셈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곱셈법은 구구단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두 수의 곱을 구하여 이집트 일부 지역에서는 이 방법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아래 표를 한번 같이 볼까요? 12 곱하기 5를 60이라고 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2를 한 번 곱했을 때, 그리고 12를 두 번 곱했을 때 24죠. 12를 네 번 곱했을 때 1, 2, 4, 8, 16 다음과 같이 거듭 제곱에 대한 것들을 구해주고요. 5번을 곱했다고 하면 이 한 번 곱한 값과 네 번 곱한 값을 서로 더해주는 거예요. 12와 48의 덧셈은 60이죠. 그래서 12를 5번 곱한 값은 60이다. 이렇게 두 수의 곱을 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에서는 곱셈 구구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번 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곱셈 계산법이 어떤 점이 편리하고 또 어떤 점이 불편한지 우리 친구들이 더 생각해보고 오른쪽에 적어주도록 하세요. 개념콕에서는 최초의 계산기라고 불리는 네이피어 막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수학자인 네이피어가 고안한 막대입니다. 1부터 9까지 숫자들의 곱셈 표가 그려져 있는 막대를 이용해서 곱셈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네이피어 곱셈법은 뒤쪽 개념 탐구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탐구 1. 이집트 곱셈법 원리입니다. 이집트 곱셈법은 앞에 있는 수를 1과 2의 거듭 제곱의 형태로 나타낸 후 곱한 수의 합에 해당되는 계산 결과를 더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7 곱하기 13을 할 때는 27 곱하기 13의 아래 줄을 그어주고요. 27 아래에는 27, 그리고 13의 아래에는 2를 적어줘요. 그리고 1, 2, 4, 8 이런 식으로 두 배씩 곱한 값을 구해서 자, 한 번 곱한 건 27, 두 번 곱한 건 54, 네 번 곱한 건 108, 27을 8번 곱한 건 216 다음과 같이 이 곱한 값들을 각각 적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야 할 값은 27을 13번 곱한 값이니까 1과 4와 8, 1, 4, 8 더하면 13이죠. 그쵸? 더해서 13이 되는 수를 찾아서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왼쪽의 수를 27, 108, 216을 각각 더해주면 351이라는 27 곱하기 13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이집트 곱셈 방법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17 곱하기 7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17 곱하기 7에 우리가 오른쪽처럼 그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17 곱하기 7을 계산을 해줄 건데 밑줄을 그어주고요. 거듭 제곱을 우리가 1, 2, 4, 8 이런 식으로 구해줄 거잖아요. 그쵸? 1, 2, 4, 8 이런 식으로 구해줄 거고 그리고 17을 한 번 곱해진 값, 두 번,
4번, 8번 이 값을 각각 구해서 이 오른쪽에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17을 한 번 곱한 값은 17이고요. 2번은 34, 4번은 68, 8번은 136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은 7이기 때문에 1, 2, 4. 1과 2와 4를 더해야 7이 되겠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17과 34와 68을 각각 합을 구해줍니다. 이 세 개의 숫자의 합을 구해주면 119라고 17 곱하기 7의 값을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17에 7을 우리가 곱셈국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집트 곱셈법으로 각각의 구해준 값을 더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개념 탐구 2 네이피어 곱셈법입니다. 스코틀랜드 수학자 네이피어가 발명한 네이피어 곱셈법을 이용해서 곱셈을 해볼 건데요. 자, 방법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순서를 정한 후 한 명씩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문제를 출제해 주세요. 그리고 활동판 위에 순례가 된 문제를 적어줍니다. 보기와 같이 네이피어 곱셈 방법을 사용해서 식과 답을 적고요. 정답이 맞은 경우 점수를 얻고 여러 번 게임을 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43 곱하기 4로 이거는 지금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문제를 낸 거예요. 자, 네이피어 곱셈법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냐면요. 자, 다음과 같아요. 대각선 방향으로 수를 일단 곱해서 밑에 적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43 곱하기 한 자리 4예요. 그러면 4, 4, 16이죠. 그럼 이 대각선에 16 적어주고요. 3, 4, 12예요. 12라고 적어줘요. 그리고 이 그어져 있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가장 오른쪽부터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해주면 2, 1과 6 더하면 7, 100의 자리는 1. 그러면 1, 7, 2, 172라고 구해줄 수 있죠. 이게 바로 43 곱하기 4의 값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대각선 방향으로 각각의 구해준 이 곱셈의 수를 적어주고 각각의 자릿수별로 더해서 다음과 같이 네이피어 곱셈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리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35 곱하기 46이라고 문제를 출제했다면 3, 5, 4, 6이라고 적어주고요. 자, 차례차례 곱셈을 해결해 봐요. 3, 4, 12, 5, 4, 20, 3, 6, 18, 5, 6, 30이죠. 그리고 이 대각선 방향별로 자, 1, 여기는 1, 2, 2, 여기는 8, 3, 0, 여기는 0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주면 1의 자리는 0, 10의 자리는 1, 100의 자리는 5인데 받아 올림이 있었으니까 6, 1000의 자리는 1. 그러면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리인 35 곱하기 46의 값은 1610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리를 네이피어 곱셈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도록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활동판에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리,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리 문제를 적어서 곱셈 계산을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개념 탐구 3 문살 곱셈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곱셈 계산법이 일반화되기 전에 중국에서는 문살을 이용한 곱셈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문살 곱셈법은 문의 문살과 문살이 만나는 점을 이용하여 구하는 곱셈법이에요.
각각의 선이 만나는 곳에 점을 찍고 그 개수를 더하여 결과를 구하는 계산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2 곱하기 3일 때는 가로로 2개의 선, 세로로 3개의 선을 그어주고요. 그리고 겹쳐진 부분에 점의 개수를 구하면 2 곱하기 3의 값인 6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큰 수의 곱셈도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자릿수를 나누어서 각 자리 점을 더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앞에서 했던 네이피어 곱셈법의 각 자릿수의 합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12 곱하기 23을 계산한다고 하면 12 그리고 10의 자리 23이죠. 그럼 23을 각각 그려줘요. 가로로 12, 23 그리고 겹쳐진 부분에 눈 찍어주고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각각 교차된 점의 수를 합해서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21 곱하기 14예요. 그럼 앞에 있는 수 우리가 21 가로줄로 한번 그어 볼게요. 자를 이용해서 그어주고요. 색펜이나 색연필을 이용해서 각 자릿수를 조금 더 해결하기 쉽게, 눈에 보이기 쉽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20, 그리고 좀 띄어서 1. 그러면 21이에요. 그쵸? 21 곱하기. 그 다음 14죠. 10, 14예요. 4는 조금 떨어뜨려서 4니까 선을 몇 개 그어야 하죠? 4개 그어야겠죠? 셋, 4개 그어줬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보이는 점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각선으로 각 자릿수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자, 일단 100의 자리 여기가 되겠죠? 100의 자리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여기가 10의 자리예요. 그러면 위쪽에 8개, 아래쪽에 하나니까 9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이 부분이 1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21 곱하기 14는 294 라고 다음과 같이 문살 곱셈법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대각선으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의 합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개념탐구 2에서 봤던 네이피어 곱셈법과도 비슷한 점이 있겠죠? 자, 나머지 3개의 문제들도 해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음과 같이 자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색을 칠해가면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팩토몬스터 엑스퍼트 12호 수연산 6점 도미노 네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곱셈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곱셈 구구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곱셈 계산법의 특징을 기억하고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계산법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 학생들은 곱셈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